추악한 거래설 2탄. 자, 또 거래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설이 왜 2탄이냐면은 1탄이 있었죠. 1탄. 바로,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가 됐던, 그때는 이제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을 이제 맞바꾸는 거였죠. 검찰 단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김어준 방송에서 그때 폭로가 됐었습니다. 그때 김어준 뉴스공장에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을 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리고 보안 수사권 사이의 거래설이 검찰 내부에서 나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내가 단독 지지한 거다, 이렇게 그때 장인수 씨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에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고위 검사들은 거래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겠다. 그게 이제 거래설의 1탄이죠.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가 됐던 거. 그런데 그때 장인수 전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게 정성호다, 그런 것들이 그때 파다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간부들을 주말에 만났었다는 것까지 또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이 거래를 시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특검도 만들고 다 했지만은 그렇죠. 그 특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막 추진을 하고 했지만은 검찰하고 잘 안 되니까는 그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긋나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법원 판사들 쪽으로 돌려서 2차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법원하고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 강경파, 지금은 법사위원장 서영교로 대표되는 민주당 강경파하고 거래를 한 2차 거래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서 이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정성호는 이재명의 친명 7인의 좌장이었는데 최근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청와대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통보를 했다. 그 말을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막 했죠.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 그거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뒤로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이재명에게도 큰 환멸을 느낀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1차 거래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이 총대를 메고 막 검찰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이런 마크 작업을 하고 그것까지 하면서 자기는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자기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저 이제 폭로에 의하면은 해왔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니까 이재명이 그냥 그러면 그 보안 수사권 국민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그거 그냥 그럼 없애고 그 대신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정성호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야, 이거 짜고 치는구나. 그러니까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강경파하고 이재명이 짜고 치는구나. 그럼 나는 거기 참여하지 못하지 하고 이제 판을 엎어버리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른 그 공소 취소 말고 공소 기각이라는 다른 살 길이 생기니까는 정성호는 어떻게 보면은 용도 폐기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성호가 상당히 지금
본인은 뭐 이빨이 막 빠질 정도로 이재명을 위해서 막 뛰었는데 이제 정성호는 용도 폐기가 되고 새로운 이 2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단히 이제 뭐 속자말로 삐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성호가 나에게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말입니다. 정성호가 나에게 내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니까는 정성호가 나한테 잘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성호가 잘했다 고 격려를 했다. 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8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할 때 김태규 의원이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 좀 고자질 같아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무부 장관의 솔직한 속내가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본인의 필리버스터 김태규 의원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내려오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다가와서 잘했다고 하더라. 정성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했겠는가. 자, 그때 정성호가 필리버스터 할 때 법무부 소관 법안이니까 계속 이제 앉아 있었고 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자기하고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정성호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잘했다 이런 그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호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정성호가 아마 이게 이재명에게 환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법무부 장관이 됐죠.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지만은 서울대 졸업생 강연에서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재판 5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정성호가 그때는 친명 7인의 자장 입장에서 그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하고 나서 본인이 발탁이 됐죠. 법무부 장관으로. 자, 그럼 너 법무부 장관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이재명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데. 그때 그 조홍천 전 의원이 이재명과 정성호의 사시 동기인데 그때 그 조홍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낱낱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정성호가 얼마나 이재명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이재명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 기억났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장관 지명 직전 일단 서울대 특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 발언을 듣고 이제 조홍천 의원이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법조인이. 자, 그런데 사흘 후인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이. 그 이후에 대장동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정성호가 이재명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대장동 공범 사건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수천억 원의 돈이 그냥 막 돈방석에 않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를 확 줄여줬다. 그렇게 하면 공범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지를 않죠. 좀 진술도 막 바꾸고 있습니다. 남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 하다가 이번에 정성호가 유도를 한 항소 포기로 돈방석에 앉게 되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진술을 바꾸고 있죠. 그것도 정성호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정성호가 그런 일도 했고, 그리고 쌍방울,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 포기도 시켰고, 그리고 연어 술파티 의혹, 법무부 특별점검팀 구성, 검찰 미래위원회 설치를 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그 개발 비리 사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막 덜쳐보고 하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박상용 검사 그 올가매기, 박상용 몰아넣기를 정성호가 다 주도를, 정성호 법무부에서 다 주도를 했죠. 그만큼 1년 동안 완전히 충성을 다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이재명 관련 사건 공판 검사 교체, 이렇게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수사하고 공판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이해할 수 없는 법무행정을 했고 검찰 지휘를 거듭해온 인물이 정성호다. 그런데 정성호는 지금 보니까 나 몰래 뭔가 또 시도를 했구나. 공소 취소는 자기가 주도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소 취소가 어쨌든 어렵게 되니까는 공소 기각적으로 하면서 짜고 치고 있구나. 이재명 외국 가 있는데 그 사이에 검찰 보안수사권 법안이 완전히 다 처리가 되어버렸는데, 이재명 없는 사이에 처리가 되어버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국빈 방문하고 융숭한 대접받고 또 칠레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뭔가 있었구나.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공소 기각이라는 것을 또 짜고 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본인은 정말 이빨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이재명은 새로운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립된 기분이 들겠죠. 고립된 기분이 들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 자기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것과 같은 이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성호는 친명 7인 자장, 7인의 자장으로 유명했죠. 모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멘토로서 역할도 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 말대로 뭐 이빨도 빠질 정도로 막 헌신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종의 용도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이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정성호, 하나는 조정식인데 지금 국회의장이 된 저 한 명의 좌장인 이 정성호가 거의 이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좌장인 이 국회의장 조정식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은 그 전에 이재명이 당대표할 때 사무총장을 했었고 또 육성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어울리지도 않게 이재명의 정무특보를 했죠. 정무특보를 한 그 조정식이 이 연임 가능성, 이재명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서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8년을 더 할 수 있는, 거기에 이 헌법을 완전히 고쳐버려가지고 그 도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청기누설을 하는, 그래서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이 공수 취소도 안 되고 공수 기각도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언제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자리에서 내려오는 즉시 감옥 갑니다. 자, 특히 대북 송금 같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안 하려고 장기 집권을 시도를 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갑자기 개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재명의 개헌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극성 지지층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임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친명계 자장인 조정식이 연기를 팍 피우는, 물론 지금 역풍을 맞으니까는 막 거둬들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연기를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2의 정성호, 이재명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는 제2의 이재명이 국회의장이란 그 옷을 입고 등장을 했다. 그런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본인이 감옥 가지 않고 재판을 딱 털어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엄청난 일을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2년 차에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큰 정치적 대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국가 안보를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사실상 안규백 탈영 의혹이 있는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여기저기 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 통째로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직접적인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